네, 스마트하게 농장을 드라이브하라. 마지막 8강은 체중 측정 데이터에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장에서 기존에는 체중 측정을 하려면은 돈형기를 놓고 거기다 집어넣어서 돼지를 넣어서 이렇게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돼지를 안고서 저울 위에 올라가서 체중을 다는 그런 형태로 체중을 달았는데요. 돼지의 체중은 뭐 잘 아시다시피 돼지의 성장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돼지의 성적이 나오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차원에서 체중을 측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또 아주 번거로운 작업이 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어떤 농장 생산성에 대한 높은 의욕을 가지고 있는 농장을 제외한다 그러면은 사실 쉽지는 않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돼지를 자동으로 돼지가 들어갈 때 체중을 달아서 이것을 데이터로 유지가 되고 또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떤 시스템상에서 확인하고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유자동사에 설치되어 있는 돼지 체중 측정기인데요. 돼지가 물 먹으러 들어가면서 체중이 달리고 그 데이터들이 서버에 저장이 돼서 이렇게 일령별로 체중의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이유한 첫날인데요. 25.9일 전산 기록상에서는 이 돈군의 이유 일령이 평균 25.9일이었습니다. 25.9일에 첫날 이유 체중이 9.7kg가 나왔고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이유 체중이 높은 농장이죠. 어떤 농장 10kg가 넘어가는 농장도 있는데 거의 10kg 가까이 나왔고, 뭐 이 부분은 돼지가 뭐 한 35마리, 40마리 정도 한 방에 들어가면은 어떤 날은 큰 돼지가 많이 들어가고 어떤 날은 작은 돼지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약간의 체중 변화는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큰 선에서 보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꾸준하게 체중이 높아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이후 당일날 각 시간대별로 돼지가 들어가서 체중이 달린 그런 내용인데요. 보면은 어떤 돼지는 6.5kg짜리도 있었고 어떤 돼지는 8kg, 10kg, 심지어 15.7kg라는 굉장히 체중이 높은 돼지도 있었습니다. 수포 돼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평균 26일 정도의 이유일령이라고 하면은 뭐 31일령짜리도 포유기간이 31일령짜리도 있었겠고요. 그 중에서 가장 젖을 많이 먹고 잘 큰 돼지가 15.7kg가 나온 것이죠. 사실 15.7kg가 과연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돼지를 달아봤습니다. 달아봤을 때 정확하게 15.7kg가 나왔을 정도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실제로 달아보면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유 자동 그룹별로 이유에서 쭉 커서 육성사로 전출이 가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쭉 월별로 보고 계시는 건데요. 자, 어떤 그룹은 뭐 이유령이 조금 높고 이유 두수, 이유 체중이 각각 다 그룹별로 상이하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농장이 25일, 6일 정도의 이유일령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23일, 22일령으로 이유일령을 낮췄어요. 그래서 모든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유일령을 좀 낮췄는데 보시면은 이유 체중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6kg까지 떨어졌죠. 어떤 때는 뭐 거의 9kg, 10kg 이렇게 이유 체중이 굉장히 잘 나오던 농장이었는데 이유일령을 낮추다 보니까 뭐 여긴 여름이긴 하지만은 이유 체중이 많이 낮아지고 심지어 뭐 6, 7kg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다. 이 데이터를 보니까 확실히 이유 일령과 이유 체중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2, 3일령 그 이유일령을 줄여서 모든 회전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이유일령을 적절하게 26일, 27일 정도를 가져가는 것이 우리 농장에선 가장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유일령을 높였죠. 그러면서 다시 이유 체중이 높아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장에서는 이 데이터를 보니까 26일에서 27일 정도 평균 이유일령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었고요. 육성사로 전출을 가서 또 그 자돈들의 성적을 그대로 이어서 또 육성사에서 성적을 또 봤습니다. 여기는 60일령에 전입이 돼서 100일령 정도 돼갖고 또 비육사로 넘어갑니다. 그 기간 동안에 또 체중을 그 그룹별로 비교를 해봤더니만은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유일령에 따라서 성장률이 확연한 차이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농장은 지금도 평균 26일령 이상으로 포유기간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케이스는 이유자돈에서 조명 시간을 얼마만큼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하는 부분을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돈들의 체중을 달 수 있는 기기를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영상이긴 한데요. 지금 가동은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조명을 켜줬을 때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사료도 먹고 체중계로 들어가서 체중이 달리고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불이 꺼지고 나서는 조명이 없어지면서부터는 돼지들의 활동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제 취침 모드로 전환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유자돈의 조명 시간에 따라서 한번 봤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이 체중계로 들어가서 체중이 달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돼지 마리수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16시 오후 4시 정도죠. 4시 정도가 되니까 불을 안 켜줬을 때는 동산은 좀 어두울 수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활동량이 떨어졌습니다. 여러 날을 봐도 동일한 그런 패턴들을 보여줬고요. 오후 4시 이후에는 돈사가 어두워지면서 급격하게 이제 활동력이 떨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야간에는 활동을 안 하고 주간에는 점등이 돼 있는 동안에는 사료 섭취량이든 모든 활동들이 높아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매일 체중도 달았는데요. 1800두라는 많은 두수 체중을 달았어요. 매일매일로 보면은 평균 360두 정도의 체중이 달렸습니다. 이 자돈들의 체중을 일령에 따라서 이렇게 봤더니 성장이 매일매일 222g, 그러니까 일당 증체가 222g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조명 시간을 달리했어요. 그래서 오후 4시 이후에 조명을 꺼졌었던 부분이었는데 좀 더 일찍 아침 일찍 6시부터 조명을 켜줬고 오후 밤 9시 정도에 불을 꺼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활동력이 좋아졌고 마리수도 더 많았습니다. 일 평균 520두가 체중계에 실린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이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니까 314 일당 증체가 1일 314g이라는 수치를 보여줄 정도, 아까 222g에서 314g으로 조명을 더 오래 켜주는 동군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잘 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조명 시간을 오후 4시에 꺼준 경우하고 밤 9시까지 켜준 경우하고는 이렇게 체중계에 들어갔던 그런 마리수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정도로 조명에 따라서 돼지 자돈들의 활동력이 달라진다. 그리고 활동력이 달라지면서 사료 섭취량도 더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고, 또 그것이 바로 이렇게 일당 증체 결과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돈 구간에서의 체중 측정 데이터들이 자, 이런 조명 시간을 달리하면서 또 같이 매칭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농장에서는 자돈사에서 조명 시간을 하루 최소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를 유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고, 또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잘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돈 차별화인데요. 우리나라 그 등급 출연율
5%가 채 안 되죠. 64.9%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등급 출연율, 규격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품질 요인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규격을 잘 만들어서 고른 출하 체중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육가공업체의 어떤 경쟁력을 높여줘야만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런 품질 쪽에서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는데요. 자, 한돈의 품질 문제 보면은 우리가 이게 1등급, 1 플러스 등급, 1등급 박스인데요. 이 박스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 있는, 이렇게 들쑥날쑥, 어떤 농장은 등지방이 너무 높거나, 또는 등지방이 너무 낮거나, 이런 아주 다양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MSI 성적도 계속 답보 상태에 있긴 하지만 1등급 이상 출연율도 64%, 뭐 6년 전에 64%가 지금 65%밖에 안 되는 이런 좀 아쉬운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이 적어도 70%, 80%까지 우리가 끌어올려 줬을 때 우리 한돈의 경쟁력도 같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강의에서도 보여드렸던 동일한 사진인데요. 도체의 어떤 균일하지 못한 부분, 그 다음에 환원 문제, 이런 많은 다양한 품질 문제를 우리가 빨리 개선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안기용 그 소장님의 자료를 여기에 올려놓은 건데요. 일본의 만두짜리 농장입니다. 만두짜리 농장에서 모던 12,000두짜리 농장이네요. 한 마리 한 마리 체중을 다 달아서 출하를 한다 그러죠. 그 정도로 아주 디테일이 강하고 꼼꼼한 그런 출하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거의 뭐 컴퓨터처럼 자른 듯이, 칼로 자른 듯이 돼지의 지우개 사이즈가 동일합니다. 이렇게 규격돈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런 게 아직까지 정착이 잘 안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돼지의 최고를 측정해서 가급적이면은 교육 수준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이 최고자를 통해서 쉽게 돼지의 어떤 체중을 가늠해 보고 어떤 눈높이에 들어오는 그 돼지들만 선별해서 출하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돼지의 체중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달아서 출하를 하거나, 아니면 최고자를 뭐 활용하면 조금 쉽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정확도는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어쨌든 사람의 노동력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선별기를 써서 통과를 해서 돼지 체중을 맞춰서 출하하는 그런 농장들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공간도 차지하고 또 사료 섭취에 제한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설치한 농장들이 굉장히 출하량이 늘어지거나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한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주는 것은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 손실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출하 관리를 갖다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 개발이 돼 있거나 또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개발이 될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은 펜콤의 시스템인데 3D 카메라를 통해서 이미지 스캔을 통해 갖고 돼지의 어떤 부피를 질량으로 환산해 주는 그런 어떤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뭐 태블릿이라든가 또 핸드폰 이런 걸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정확도가 2D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확도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일하게 펜콤이 3D 시스템을, 카메라 시스템을 이용해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 그 이름이 이제 아이그로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성장 곡선을 매일매일의 성장 곡선을 그려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카메라가 돈방 아래로 향해 있고 돼지가 지나가면서 스캔을 해서 돼지의 체중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정확도는 사실 이제 이게 높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훌륭하지는 않다고 봐지고요. 대략적인 어떤 추세 정도를 보여줄 수가 있을 거고, 물론 이제 좀 더 개발을 해서 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고 봐집니다만은, 근데 실제로 지나간 것을 체중이 어떻게 나온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은 이 돼지를 선별하고자 할 때는
각각의 돼지를 얘가 이 시스템이 체크를 해갖고 선별해주는 기능은 아직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한계는 많이 있고 또 앞으로 더 많은 아이디어가 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쉽게 돼지를 선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돼지 어떤 규격돈에 대한 품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체중을 달아서 체중대별로 사료급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모던의 어떤 3D 스캔 시스템이 아니고 실제로 어떤 로드셀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체중이 달리고 RFID 태그를 감지를 해서 이것이 어떤 모던의 관리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관리자들이 그걸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체중을 측정을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또 할 수 있는 관리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에 디지털 사용관리 기술이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부분에서 좀 더 예측을 해본다 그러면은 먼저 질병 징후를 조기 진단하기 위해서 기립 횟수, 또 돼지의 체온 변화, 그리고 이제 활동량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트래킹을 해서 지금 현재 돼지들이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 앞으로 개발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위축돈이라든가 환돈, 잘 움직이지 않는 개체들을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서 얘는 환돈이다, 또는 얘는 폐사 죽은 개체다라는 것들을 정확히 확인해서 시스템에서 알려줘서 실제로 어떤 돈방에서 현재 활동력이 시간대별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마리수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고, 폐사돈이라든가 유축돈이 몇 마리가 있다, 또 체온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또 돼지의 위축돈 개체수가 매일매일 얼마씩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육 정보나 환경 정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체중 측정에 대한 정확도가 좀 높아지고, 그래서 성장률을 알 수 있고 선별 출하할 수 있는 시스템. 그 다음에 또 인공지능으로 환경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떤 체감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분석해서 환경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들. 그 다음에 또 모던의 발정을 좀 더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확인해줘서 수정적기를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 이런 다양한 어떤 스마트팜 시스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스템들이 앞으로 개발이 더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돼지를 편안하게 쉽게 사용할 수가 있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대하셔도 될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스마트하게 농장을 드라이브 하라라는 주제로 제 강의를 8강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좋은 차를 여러분들이 드라이브를 하더라도 실제로 어떤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고 또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스마트팜 시스템은 계속해서 앞으로 개발이 될 거고,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양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할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노력들, 또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또 관리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 현재 20도 성적을 내고 있는 그런 농장이 25도로 혁신적인 점프를 할 수 있는 이런 생산성 높은 농장으로 경쟁력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스마트팜에 대한 좀 더 많은 관심, 그리고 또 실제로 단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적용을 해 보시면서 좀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런 농장을 만들어 가시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